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에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많이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현장에 1층 테라스 타입이 해약이 됐다고 해서 다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비가 오는데요. 비 오는 날 더 운치가 있는 테라스 타입입니다. 거실 앞으로 조금 널찍한 마당 같은 공간이 있는 테라스 타입이니까요. 이런 테라스를 찾고 있었던 분들 오늘 해약 세대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은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많이도 소개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는 약 890m, 사람이 걸어가면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로 소개하는 야당동보다는 상지석동이 현재는 편의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편의시설들이 아직은 많이 없는 상지석동인데 2025년 운정역 맞은편으로 스타필드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야당동만큼 생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현재는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을 이용을 하시려면 상지석동은 야당동까지 가셔야 되는데 야당역 부근의 상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야당역까지는 딱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간다면 5분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내부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테라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던 집인데 그때는 테라스가 완성이 안 돼 있었고요. 지금은 테라스가 다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테라스부터 보고 실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주차장 쪽인데 이쪽은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안쪽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분리수거함이 한쪽에 그냥 설치가 돼 있다,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쭉 따라서 들어오면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바깥쪽에는 시건장치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열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안쪽에만 시건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나는 바깥쪽에서도 좀 출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별도로 이쪽에다가 도어락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공간도 이렇게나 남으니까 이쪽에다가는 창고 같은 거, 플라스틱 대형 창고 놓고 쓸 수 있다, 그런 공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맞은편도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합성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방부목은 관리를 안 해주면 썩어서 정말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합성 데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안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도 이렇게 다 넓은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쪽은 별도로 마감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을 텃밭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조 잔디 같은 걸 깔아 두시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는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전기 콘센트는 저쪽에 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이 꽤 넓은 편입니다. 보통은 이 방부목 테라스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게 1층 테라스입니다 하는 현장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양옆으로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중앙은 관리가 필요 없는 고가의 합성 데크로 시공을 해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 쪽에서 내려오려면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테라스를 살펴봤고 이제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보고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90%는 일렬 주차고요. 10% 정도만 겹주차 구간이 있습니다. 전부 다 100%였다면 좋았겠지만 딱 10% 정도는 겹주차, 나머지 90%는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공간을 지나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려면 계단 5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층석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탑승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현장에 지금 남아있는 잔여 세대가 2층 하나 그리고 복층 하나가 있습니다. 2층이나 복층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 면적은 20.9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5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은 별도입니다. 세대 현관은 세로폭이 좀 긴 편이고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일괄 소등 버튼은 전자식으로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팬트리 공간은 이 안에 있는데 꽤나 널찍한 편입니다. 행거도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 수납이 가능하고 이 안쪽에다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이쪽에 있고, 기본 신발장은 3칸인데 가운데가 분리된 형태입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 타입은 양쪽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침실 3개가 몰려 있습니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침실은 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일단 방 2개로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 방을 분리해서 쓰겠다 그러면 이쪽 방의 면적은 이 정도가 됩니다. 한쪽 면은 3,000이 좀 넘고 한쪽 면은 2,600 정도 되는 그런 방이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라인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는 침실보다는 서재 같은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쪽 공간이 방금 보여드렸던 공간보다는 조금 더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그냥 통째로 써도 좋고, 가운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분리해서 쓰겠다 그러면 방은 총 4개가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온도 조절기는 모든 공간에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 방을 분리해서 쓰려면 어이구 죄송합니다. 너무 꽝 닫았네요. 자, 이쪽에도 문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2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방에서 나와서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양변기 세면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샤워 공간은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양쪽 타일은 우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도 있고요. 아래쪽에 선반 있고 위에는 수납장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이 양변기 옆으로 청소용 워터건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방이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는 3,500이 넘고 한쪽 면은 3,400 정도가 되는 그런 넉넉한 방입니다. 안방은 창을 양쪽으로 2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한쪽 면은 이렇게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 현장인데 여러 타입 중에 이 타입이, 지금 소개하는 타입이 이 드레스룸 공간이 조금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역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다른 타입들의 드레스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타입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 안쪽에다 수납은 넉넉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니까 안방 화장실이 있어야겠죠. 있긴 한데 이번 타입이 또 다른 타입들보다 안방 화장실이 좀 작은 편입니다. 다른 타입들은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번 타입은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샤워 정도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양변기 세면대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이 있고요. 선반, 수납장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측편으로 방 2개, 그리고 안에 더 들어오면 방 하나가 더 있는, 이쪽에 방 3개 메인 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침실 하나와 나머지 거실 주방이 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통로 구간들 전부 다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도장 마감하는 현장들이 꽤 많은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현장이 처음 오픈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주변에 도장으로 처리하는 현장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현장이 거의 시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침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을 쭉 보셨겠지만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 빼고는 나머지 방들에는 북박이장이나 수납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방은 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러니까 테라스가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는 여기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차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아래쪽이 좀 많이 내려가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좀 내려가고 싶다, 여기서도 테라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 계단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칸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방에서도 나는 꼭 테라스로 나가길 희망합니다 라고 하시면, 선택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실 주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인데요. 아일랜드 식탁 쪽하고 여기 냉장고 자리 쪽하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가 참 편리한 주방이고 동선 활용하기가 참 좋은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은 저쪽보다 레벨이 좀 낮죠. 그래서 일반 의자를 갖다 놓고 바로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식탁을 놓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 거실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식탁을 그냥 식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주방 공간입니다. 메인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김치 냉장고는 바로 옆에 빌트인 되어 있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로 레인지 후드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환기창이 있고요. 아래쪽에 싱크볼은 사각형이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이 밖으로 잘 튀지 않습니다. 광파 오븐 레인지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은 이쪽 라인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합니다. 주방 가구도 모두 6면 도장 처리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방의 상판도 엔지니어 스톤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주방을 한번 봤고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이렇게 여닫이가 아니고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보조주방도 한쪽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후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위에 환기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요리는 이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하부장도 다 채워져 있고요. 다용도실, 그러니까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 길이가 3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꽤 넉넉한 다용도실로 볼 수 있고요. 저쪽 안쪽에다가 세탁기 또는 수직으로 건조기까지 놓고 쓰면 이쪽 공간은 다 남는 거기 때문에 남는 공간은 또 남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폭이 4,300 정도 됩니다. 요새는 워낙 거실 폭들이 많이 넓어지기 시작했죠. 4,600, 4,800, 심지어는 5,000이 넘는 현장들도 있으니까 4,300이면 좀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요 정도 실사용 면적에서는 요 정도 거실 폭이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요새는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 거실을 보면 조금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넉넉한 폭의 거실이 이쪽에 있고, 위로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 자리가 이쪽이 될 텐데요. 자, 이쪽이나 아니면 맞은편 아트월 쪽이나 다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까지 벽지 없이 전부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방향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원은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바깥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단 4칸을 내려가서 테라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테라스는 바깥에서 다 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빌라에 대해서만 좀 부연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이 앞에 4층 높이의 빌라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빌라가 앞에 있으니까 해를 받는데 남향이라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안쪽까지 깊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를 받는데 좀 불리하기는 한데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1층이지만 요 앞까지는 해가 들어옵니다. 제가 낮에 해가 들어올 때도 이 타입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앞에 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앞에 빌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깊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해약세대 1층 테라스 타입을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널찍한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테라스 타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나와서 둘러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주변에 여러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상승하고, 또 빌라가 많이들 지금은 들어와 있어서 땅들이 점점 소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타입들을 만들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가격들이 많이 더 높아질 겁니다.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앞으로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 타입들은 이제 4억 중반이 넘어갈 예정인데요. 아직 그래도 이 집은 4억이 넘진 않습니다. 3억 후반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테라스 타입이니까요. 이런 가격대에서 더 높아지기 전에 꼭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번 장마는 아무도 비 피해 없이 잘 무사히 지나가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